이번에 개봉한 영화 헬보이는 다소 당황스러운 작품입니다. 우선 영화의 형편없는 완성도에 놀라게 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우직한 서사를 장착하고 다양한 설정들을 아주 약간의 사전 설명도 없이 풀어내며 관객들을 압박합니다. 편집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플래시백이 지나치게 많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예산이라고는 하지만 CG도 그리 좋은 건 아니고 액션도 기대 이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졸작이죠. 하지만 이 작품이 아예 매력이 하나도 없는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특유의 B급 정서와 고어한 장면들이 화면에 즐비합니다. 오컬트에 기반한 매력적인 설정들이 등장하고 원작 코믹스에 충실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독특한 매력, 기괴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차 있어서 이 정도면 감독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잘 전시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취향을 그냥 마구잡이로 난사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마니악한 영화. 그게 바로 리부트된 헬보이의 정체입니다. 만약 리뷰를 보시는 여러분이 이런 취향이라면 지금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비록 서사는 엉망이고 편집도 엉성하지만 코드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이죠. 허나 이 영화가 아무리 장르적인 개성과 매력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인 이상 서사와 구성과 연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취향에 맞는 사람들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 이 영화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연출한 헬보이 시리즈와 비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델 토로 감독은 원작 코믹스 헬보이를 자신만의 감성과 철학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내놓았었고, 델 토로 감독의 헬보이 시리즈가 이번 리부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델 토로 감독의 시리즈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리부트는 나름대로 원작의 설정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엉터리 서사와 미숙한 연출과 도통 웃기지 않는 유머 감각, 그리고 아주 약간의 위기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느슨한 진행으로 모장한 헬보이 리뷰입니다. 이 정도까지 엽기적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어한 묘사들, 잔혹한 장면들이 즐비하니 관람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헬보이 리뷰 시작합니다. 헬보이 최대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서사, 편집이죠. 우선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설정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히어로 영화들은 히어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히어로 단독 무비들이 모두 비슷한 플롯을 지녔다고 비판받는 것도 기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브루스 배너는 왜 헐크가 되었나, 토니 스타크는 어떻게 아이언맨이 되었나를 설명해야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알려주고 캐릭터의 주변 인물들과 그 세계의 설정들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맨 오브 스틸과 같은 DC의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이 어디에서 왔고 왜 그런 능력을 지녔는가, 얼마만큼 강하고 약점은 무엇인가가 상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밀한 설정은 곧 영화의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헬보이는 이 설정들을 대부분 설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헬보이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설정들이 즐비한데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도 다루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야기 전개를 서두르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에 설정 설명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된 세계인가? 헬보이 같은 괴물이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인 것인가? 오른팔의 건틀릿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으며 왜 차고 있는가? 헬보이가 뿔을 다듬고 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조금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간접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부분이 전부일 정도죠. 이러한 설정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과도한 불친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영화 어디를 보아도 헬보이와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연이 드러나는 것이라고는 헬보이의 아버지 트레버 브룸 교수와 중반 이후에 만나는 영매 앨리스 모나헌 정도죠. 그나마도 브룸 교수는 헬보이를 처음 만나게 된 사연을 소개하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제대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헬보이가 일으키는 사건과 갈등의 주된 요인이 바로 아버지 브룸 교수 때문이죠. 헬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반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데 문제는 브룸 교수와 헬보이의 관계가 피상적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헬보이가 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인지가 상세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 요소가 심도 있게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객들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인물의 내적 갈등과 아픔에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를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정상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바바야가도 문제입니다. 바바야가의 캐릭터 자체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본 같은 게임들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과 연출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바야가죠. 그 끔찍한 모습이며 뒤틀린 움직임, 아이들을 잡아먹는 잔혹한 마녀, 멋진 설정이고 더럽고 잔혹했어요. 바바야가가 헬보이와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헬보이에게 속아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주 좋은 장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들의 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역겨운 장면이겠지만 저는 잘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헬보이와 바바야가의 관계입니다. 대체 헬보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기에 바바야가와 이런 관계가 된 것인지 영화는 조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장면이 지니고 있는 흡인력과는 별개로 설정 자체가 지닌 약점인 거죠. 이러한 설정의 문제는 벤 다이미오에게도 드러납니다. 벤 다이미오는 재규어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문제는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은 이 친구가 왜 재규어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품에서 플래시백으로 설명한 거라고는 벤 다이미오가 동료들과 함께 정글에서 재규어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중남미의 재규어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왜 변하게 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변신만 하고 끝납니다. 리부트된 헬보이는 그 외에도 자잘한 설정들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서사, 이야기 자체로도 다양한 구멍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피해 여왕 니모해의 전설로 시작하죠. 여기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아서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아서왕 이야기나 기사도 문학 등에 반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서왕 이야기가 영화에 나온 것 치고 괜찮은 작품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가 바로 아서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영화는 최악의 기사라는 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고대 중세 유럽을 다루는 설화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서 펜드래건일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만큼 식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니모의 강력한 힘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켈트족은 패배까지 몰렸지만 브리튼의 왕 아서는 투항하는 척하면서 니모에를 죽였다는 겁니다. 니모에를 배신한 마녀 가네이다의 도움이 있었고 마법사 멀린의 마법과 호수의 검 엑스칼리버로 니모에를 토막내서 봉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 시대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언뜻 정도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종된 요원이자 친구인 루이스 에스테반이 처음부터 당황스러운 레슬링 시합을 요청하고 헬보이에게 위기를 경고하며 죽어버리죠. 이후 글루아각이라는 멧돼지 괴물이 니무에를 부활시키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후 오시리스 클럽에서 헬보이를 불러내 거인 사냥을 빌미로 함정을 파 그를 죽이려고 하죠. 헬보이는 가까스로 살아나고 거인들과도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 과정에서 헬보이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글루아각은 니무에의 신체 조각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무에의 부활은 헬보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니무에가 부활해서 헬보이와 만나게 되면 니무에는 헬보이의 운명을 보여줄 수 있고 헬보이가 맞이하는 운명은
바로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시리스 클럽에서 미래 예지를 통해 헬보이가 세상의 종말을 이끄는 존재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헬보이를 죽이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다만 글로아각의 활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아각은 너무나 쉽게 니무에의 신체를 모읍니다. 글로아각이 니무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글로아각이 엄청나게 강한 몬스터이거나 똑똑한 괴물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부활시킬 수 있는 거라면 1000년 넘도록 아무도 부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헬보이 등장 이후로 아서와 멀린이 만든 봉인이 풀렸다는 식의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니무에는 헬보이의 봉인된 운명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이니까요. 영화는 후반으로 진행하며 아주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야기에 힘이 빠지고 난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부분부터입니다. 일단 헬보이가 아서의 후예라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넘어간다고는 쳐도 알고 보니 멀린이 살아있었다 같은 진행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야기 진행을 얼마나 편하게 하려고 이런 억지까지 부리는 거죠? 그래요. 멀린은 마법사니까 그래도 살아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멀린이 자신의 생명력을 쏟아서 엑스칼리버를 소환했다는 겁니다. 헬보이는 엑스칼리버를 잡게 되면 자신이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 같아서 잡지 못하고요. 이후 헬보이는 부활한 니무에 강화된 글루아각과 싸우는데 니무에가 성당의 바닥을 부수고 그 아래에는 엑스칼리버가 있었습니다. 아서의 무덤과 함께요. 세상의 맙소사. 네, 맞습니다. 저는 멀린이 목숨을 걸고 엑스칼리버를 소환했길래 그게 요정들의 세계에서 불러온 건 줄 알았습니다. 엑스칼리버는 호수의 요정이 준 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 동네 지하실에 있던 거네요. 아니 그럼 차라리 헬보이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목숨을 걸고 그걸 퀵으로 불러와서 죽느냐는 거죠. 신종 자살법인가요? 영화는 후반부에 조금의 긴장감도 없습니다. 글로아각은 아주 강해져서 헬보이를 가볍게 제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로아각을 니무에는 그냥 죽여버려요. 한 방에. 그리고 헬보이는 엑스칼리버를 얻고 자신의 운명에 저항한 후 니무에를 한 방에 죽입니다. 치열한 전투나 액션은 없고 그냥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죠. 이렇게 허무할 수가. 글로아각과의 싸움 이후 원래 몸으로 돌아온 벤 다이미어는 준비한 총, 헬보이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든 총탄으로 헬보이를 노리지만 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벤이 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벤이 헬보이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작은 이벤트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찌되었든 니브에는 쓰러졌고 헬보이는 이겼습니다. 헬보이가 엑스칼리버를 얻고 힘을 부리자 지옥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숫자의 악마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헬보이가 정신을 차리자 스르륵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이 죽인 사람들은 어쩌나요? 다시 되살아나나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사들도 아닌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리부트된 헬보이는 엉터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잔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스너프 필름 수준이에요. 내장이 적나라하게 튀어나가고 뇌수가 쏟아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편집도 엉터리고 서사도 엉터리죠. 설정 장면도 없고 원작 팬이 아니면 따라가기 어려운 영화 속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마니악한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어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영화도 없을 겁니다. B급 장르물로서 괜찮아 보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듣기에 영화의 촬영에 있어서 불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편집에 있어서도 괜찮은 아이디어와 형편없는 장면들이 변주되는 것을 보면 영화의 제작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불안정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좋은 영화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데드풀보다도 강한 맛의 영화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헬보이가 오른팔을 왜 안 쓰는지, 오른팔의 건틀릿은 왜 차고 있는지 설명도 안 나오고 주먹도 안 쓰는 이상한 영화 헬보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원래 오른주먹이 매우 강하다는 설정 아니었나요?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